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실패를 어루만지는 진심의 힘, 이소은. 2008년 2월 뉴욕의 카네기 홀 공연장. 엄마와 나는 객석에 나란히 앉아 피아니스트 이소연이 무대에 등장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다소 긴장하신 듯 했다. 하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피아니스트 이소연 언니의 공연이 있을 때면 언제나 가벼운 설렘과 긴장으로 몸이 떨려오곤 했다. 그날 공연은 언니가 주스 봉지 5,000개를 재활용해 만든 드레스를 입고 연주할 예정이라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을 보면서 새삼 언니가 대단한 피아니스트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언니가 다닌 학교 줄리아드의 로버트 맥도날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연리의 연주는 아주 독특한 데가 있어요. 클래식 마니아뿐 아니라 클래식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 생애 단 한 번도 클래식을 들어보지 못한 빈민가 노인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하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자 문득 김민계 선생님의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극 중 걸레가 자살하기 전 마지막 인사를 전하던 노래를 부르는 장면. 매끄럽지도 않고 아무런 기구도 없지만 어쩐지 가슴을 울리던 노래였다. 꾸밈 없는 그 목소리에는 걸레의 아픔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언니의 피아노 연주도 걸레의 노래와 닮은 데가 있다. 언니의 연주는 진실되다. 강렬하게 울리는 선율 속에 인간의 나약함이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녹아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을 담고 있다. 배경, 출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의 심장이 언니의 연주에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진심을 듣는 귀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말이다. 사실 언니의 카네기 홀 공연이 있던 당시는 내게 참 힘들고 외로운 시기였다. 노스웨스턴 로스쿨에 합격하기 한 해 전 지원했던 어떤 로스쿨에서도 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한국에서 1년 넘게 그리고 미국까지 와서 6개월가량 학교 공부에 매달렸고 시험도 2번이나 치렀다. 게다가 일어서며 자기소개서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여러 학교의 대기자 명단에만 올랐을 뿐이다. 당시 내 실망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컸다.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던 그때 언니의 공연은 그야말로 반가운 단비였다. 진심 어린 그 피아노 선율에 나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섭섭한 패배감이 모두 씻겨내리길 그 쓰라린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작은 치유의 꽃이 피어나길 간절히 바랬다. 마침내 언니가 등장하자 격석에서 우레 같던 박수가 쏟아졌다. 박수가 멈추고 진공상태 같은 짧은 고요가 흐른 뒤 언니의 10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라도 하듯 두 손을 못잡았다. 언니의 피아노 선율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가 싶더니 이어서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아무 걱정 말라고. 절망할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언니는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부터 탁월한 소질을 보였다. 미국에서 중학교 내내 각종 피아노 콩쿠르를 휩쓸더니 명문예술고등학교인 인터로컬 예술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고 3년 후에는 줄리아드 음대에 합격했다. 사람들은 그런 언니들을 타고난 피아니스트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언니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타고난 재능도 물론 있지만 언니가 기울이는 노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로스쿨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언니 집에 머물며 지켜보니 언니의 하루는 온통 연습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언니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피아노 앞에 앉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연습을 했다. 중간에 물 한 컵 마시고 또 연습, 그러다 진이 빠질 정도가 되면 점심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쉰 후 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언니의 연습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나 끝났다. 나를 보러 가끔 시카고에 올 때조차 언니는 연습을 쉬지 않았다. 시카고 시내의 음악대회에서 단 몇 시간이라도 연습을 했다. 언니의 연습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장거리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다.
언니를 보면 예술적 성취람,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얻어진다는 걸 절로 알게 된다. 돌처럼 딱딱한 손끝과 항상 피가 맺혀있는 손톱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빛내기까지 언니가 얼마나 지독한 연습벌레로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격석에 앉아 언니의 연주를 듣고 있노라며 언니가 두드리는 건반 하나하나가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수많은 연습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외롭고 고단했을 시간들에 대해 그래서 난 눈물 없인 언니의 연주를 들을 수 없다. 마침내 언니의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화려한 조명 아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채 활짝 웃고 있는 언니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연습실 피아노 앞에 앉을 것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낮과 밤을 피아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떨구며 보낼 것이다. 그날 언니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겨우 한 번의 실패로 내 능력을 의심하거나 좌절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언니의 화려한 무대 뒤에 얼마나 고독한 연습의 시간이 있었는지를 잘 아는 내가 피아노 위를 화려하게 달리는 언니의 손가락에 얼마나 모지고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는지를 잘 아는 내가 겨우 이만큼의 노력 끝에 좌절할 수는 없었다. 언니가 피아노 앞에서 보낸 27년의 세월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한 노력을 한 뒤여야 절망할 자격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좌절하고 주저하기엔 그동안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너무도 부족했다. 다시 일어서자고 절망과 좌절은 치열하게 노력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라고 자신에게 다 이르며 나는 힘차게 박수를 쳤다.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는 아름다운 언니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로스쿨에 도전할 나 자신에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문은 열리리라. 10살배기 상골손위의 마법의 주문 스필버그 당신에게 인생 최고의 기회를 드립니다. 넌 꿈이 뭐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모든 아이들이 너 몇 살이니? 다음으로 많이 듣는 이 질문을 나도 어린 시절에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럴 때면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되물었다. 유명한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왠지 미래의 나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을 것만 같았다. 나의 몸짓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열광하는 광경을 상상하면 내 작은 심장은 흥분으로 콩콩 뛰었다. 그러니 나의 꿈은 당연히 유명해지는 것이었다. 아니, 유명해지길 꿈꾸었다기보다 유명해질 거라고 확신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마운틴 카운티에서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다.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당시만 해도 마운틴 카운티는 그 이름처럼 사방에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유명해지고 꿈꾸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환경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어린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스티븐 스필버그를 최고로 꼽던 그 시절 영화 이트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내가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보낸 당돌하면서도 어이없는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Dear 스티븐, 당신은 나를 아직 모르겠지만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작은 주의 모건타운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에요. 당신이 여기 와서 나를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써요. 가끔은 대도시를 벗어난 의외의 곳에서 자신이 찾던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도 하는 법이지요. 요즘은 점점 더 세계화되는 추세예요. 영화에서도 동양인의 마스크가 필요할 때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랍니다. 당신이 나로 인해 더 훌륭한 감독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훌륭한 감정 표현 능력과 열정을 간직한 나를 캐스팅한다면 당신의 영화는 시대를 초월해 영원히 사랑받는 고전 중의 고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뮤즈이자 평생의 파트너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와서 나를 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영화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요. 기다릴게요. 러버스원. 영화에서 본 건 있어서 편지지에 항수까지 뿌리면서 열심히 써내려갔지만 편지의 내용은 팬레터도 러브레터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해 스티븐 스필버그 당신 정도면 내 잠재능과 재능을 알아보고 발굴할 인물로 적당하다는 편지였다. 몇 달을 기다리도 스필버그 감독에게 쓴 답장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공략 대상을 찾아냈다.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 역할로 잘 알려진 배우 일라이저 우드. 당시 그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허크 역할로 아이들 사이에서 한참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다. Dear Eliza Wood, 난 너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 넌 아직 날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난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될 거거든. 배우의 생명은 상대에게 따라 좌우된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배우 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해. 우리 둘 사이엔 그 화학 반응이 가장 크게 일어날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화를 찍는다면 문학사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영화사에 길이 남는 커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헐로우드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내가 나를 찾으러 와야 해. 러브, 소원. 더 과간인 건 서명 밑에 붙인 추신이었다. P.S.는 난 누구에게나 러브로 서명하니까 내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쓴 편지들을 보신 엄마와 아빠께서는 배를 잡고 웃으셨다. 하지만 뭐 이런 걸 다 보내려고 하는 반응은 보이지 않으셨다. 우리 딸이 스티븐 스필버그와 일라이즈 우드에게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당연히 붙여줘야지 하시면서 두 사람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내주셨다. 한편 언니는 누가 불러도 모를 만큼 잔뜩 집중해서 편지를 쓰는 날 보고 쟨 어디가 모자란 게 아닐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언니의 정인에 따르면 내가 그렇게 썼던 편지가 좋기 17통은 됐다는데 스티븐 스필버그와 일라이즈 우드는 과연 그 가운데 한 통이라도 읽어보았을까?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 10살 배기 산골 소녀 유명해지기 위한 몸부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매일 밤마다 1시간씩 거울 앞에서 눈물 연기를 연습했다. 대사를 직접 써가면서 온갖 걱정인 상황을 연출한 것은 물론이다. 언젠가 참석할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비해 수상 소감을 준비하게 됐다. 엄마의 핑크색 실컷 나이트 가운을 드레스 삼아 걸친 채 3가지 버전의 수상 소감을 열심히 연습했다. 우선 눈물의 여왕 버전, 숨을 몰아쉬며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상 소감도 준비 못했는데 우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께 감사드려요. 그는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상대행을 해준 일라이자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당신 덕에 연기의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먹이며 이제껏 나를 지지해준 부모님과 나의 가장 열렬한 팬인 언니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아카데미 수상은 아니겠지요? 두 번째는 코믹 버전이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더 예쁘게 하고 올 걸 그랬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그동안 나를 엇박지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일라이즈 우드 당신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훨씬 호흡이 잘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밤마다 잠도 안 자고 눈물 연기하던 막내딸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차도녀 차가운 도시 여자 버전 트로피가 참 아름답네요. 이 트로피에 부끄럽지 않은 연기자가 될게요. 지금 생각하면 스티븐 스필버그와 일라이즈 우드에게 보낸 편지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 소감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주문 같은 것이었다. 그 주문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유명인이 될 거라듯 이 철부지 소녀에게 정말로 마법이 일어났다. 우연히 EBS 청소년 창작 음악의 밤에 참가했고 윤상 오빠의 눈에 띄었고 가수가 되었다. 그토록 바라던 유명인이 된 것이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의 전기가 도와준다. 나는 파울로 코엘로의 영검술사에 나오는 이 문장을 믿는다. 그리고 소망을 담은 말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면 그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도 믿는다. 인터뷰 때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던 여고생 가수는 10년 후 정말로 로스쿨에 갔다. 어린 시절 즐겨보던 법정 영화의 영향으로 그저 막연히 변호사를 동경해 한 말이었지만 그것이 나 자신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었던 것 같다. 그 에너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를 이끌어 소망을 만들게 하고 열정을 키우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마침내 그 소망에 성큼 다가가게 만들었다. 나를 지금으로 이끈 수많은 말과 다짐들 오늘도 소리내어 주문처럼 엎드려 본다. 지금 그랬던 것처럼 이 말과 다짐들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 믿기 때문이다.